네, 안녕하세요. 고등수학하 시크릿매스 첫 번째 프린트 문제풀이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관한 식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우리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수학으로 표현할 때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이 기호 안쪽에는 반드시 어떠한 집합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그 집합이 들어가 있을 때 그 집합 내에 있는 모든 원소의 개수가 얼마냐고 묻고 있는 수식입니다. 따라서 1번 n이라고 하는 이 괄호 안에 집합이 하나 있고, 이 집합 안에는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 하나와 이렇게 생겨먹은 원소 하나가 있네요. 우리는 왼쪽에 있는 이 원소를 공집합이라고 배웠지만, 집합 안에 들어가 있게 될 때는 공집합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집합과 똑같이 생긴 문자 정도라고 이해하겠다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집합 내의 원소의 개수는 총 2개가 되기 때문에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2번. 좌항에도 역시 집합이 하나가 들어있고 우항에도 집합이 하나 들어있네요. 왼쪽에는 이 집합 안에는 1이라는 원소 하나가 있기 때문에 좌항의 값은 1. 우항에 있는 집합 내의 원소는 3이라는 원소가 하나가 있기 때문에 원소의 개수는 1. 즉 좌항의 값과 우항의 값은 모두 1로 동일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2번도 역시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3번. 왼쪽에 있는 이 항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죠. 공집합의 정의는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음 주어진 이 집합 내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0개가 되겠죠. 다음 오른쪽에 있는 이 집합 내에 똑같이 공집합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집합 내에 공집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수식을 공집합이라고 읽지 않고 그냥 공집합과 똑같이 생긴 어떠한 원소 정도라고 이해하겠다고 했었죠. 따라서 주어진 집합 내의 원소의 개수는 총 1개. 따라서 3번이 우리가 찾고 있던 답이 되겠네요. 4번과 5번도 마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라는 집합 내에 0이라는 원소와 1이라는 원소 총 2개가 있죠. 따라서 n의 A라고 하는 이 값은 1이 아니라 2개가 되겠죠. 따라서 4번도 틀린 말. 다음 5번. 집합 A 내의 원소의 개수와 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서로 같다라고 했을 때 과연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냐고 물어보고 있네요. 두 집합이 같기 위해서는 집합 내의 원소의 개수가 같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개수뿐만이 아니라 원소 내에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이 모두 같을 때 우리는 두 집합이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집합 내의 원소의 개수가 같다는 사실만으로 두 집합이 같은 집합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네요. 그래서 5번도 틀린 말. 다음 2번이요. 집합 A가 하나 정의가 되어 있네요. 다음과 같은 표현을 우리는 조건제시법이라고 배웠었죠. 자, x바 x는 20 이하의 소수에 대하여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자, A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x라는 원소가 있는데 그 x는 20 이하의 소수인 애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집합인가 봐요.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고 하는 것은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갖는 수라고 하며, 더 나아가 소수는 절대로 1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소수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부터 시작하여 20 이하의 소수를 하나하나 셈해 본다면 A라는 집합 안에 2, 3, 5, 7, 11, 17, 19 죄송합니다. 11 다음에 13이라고 하는 원소가 또 있네요. 13, 17, 19. 따라서 A라는 집합 안에는 다음과 같이 총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네요.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는 원소가 있고 오른쪽엔 집합이 있는데 집합과 원소 사이의 대응 관계 혹은 포함 관계를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 이용해야 하는 수학적 표현을 이용하고 있네요. 따라서 1번은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왼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인데 그 두 집합 사이에 원소와 집합 사이에서 사용해야 되는 수학적 기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번도 틀린 말. 다음, 11이라는 원소랑 A라는 집합 사이에
제대로 된 수식을 쓰긴 하였으나 11이 A라는 집합 안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4번. A라는 집합 내에 원소의 개수가 총 8개이냐고 묻고 있네요. 위에서 우리가 구해봤듯이 2부터 19까지 총 4개의 4개, 8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말. 5번. 위에서 분명히 소수라고 하는 거는 1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A라는 집합 안에 1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린 말이 되겠죠. 다음 3번입니다. 집합 A에 대하여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그대로 고르시오. 집합 A에 공집합 2개가 들어가 있는데 얘는 우리가 공집합이라고 읽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긴 원소 1개, 그리고 이렇게 생긴 원소 1개, 총 원소의 개수가 2개인 집합이 정의되어 있네요. 기억부터 살펴볼게요. 이게 공집합이라고 하는 게 A 안에 포함되어 있냐고 물어봤네요. 원래 공집합이라고 한다면 A와 공집합 사이에 집합끼리의 관계를 묻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면 안 되지만 A라는 집합 안에 공집합과 똑같이 생긴 문자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공집합이 아니라 원소로서 치부할 것이고, 이 원소는 집합 A 안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죠. 니은. 얘도 마찬가지로 왼쪽 뒤 집합처럼 보일 수도 있겠고 혹은 집합이 아닌 원소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이 왼쪽에 있는 이 문자를 집합이라고 보겠다라고 한다면 A 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놈이 이렇게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이고, 만약에 왼쪽에 있는 요 수식이 집합이 아니라 원소라고 한다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원소, 오른쪽에 있는 원소가 오게 되어 A라는 집합 사이의 대응관계는 다음과 같이도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니은도 맞는 말. 다음 디귿번. 디귿번도 왼쪽도 집합이고 오른쪽도 집합이네요. 그러면 이 주어진 집합 내에 이렇게 생긴 원소가 A라는 집합 안에 들어있는지를 살펴보면 되는데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원소 존재하죠?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이 집합은 우린 집합 A의 부분집합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디귿도 맞는 말이 되겠죠? 다음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화에서 학생 중 옳지 않은 설명을 한 학생을 모두 고르시오. 대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윤이. 공집합은 원소가 하나도 없으니까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지금 상윤이는 지금 공집합의 정의를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공집합은 말 그대로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상윤이가 하는 말은 맞는 말. 다음 혜영이. 집합 안에 0, 즉 원소의 개수가 하나가 있는 어떤 집합을 소개시켜주고 있네요. 그런데 이 집합은 집합의 원소가 0이니까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도 0이다. 당연히 틀린 말이 되겠죠. 0이 왼쪽에 있는 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집합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원소를 의미하는데, 오른쪽에 n이라고 하는 이 기호가 들어갔을 때 얘는 이 안에 0이 들어있든 1이 들어있든 그건 상관이 없고 단순히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 있는 이 수식 같은 경우에는 0이라는 원소를 하나 가지고 있는 집합이라고 읽을 거예요. 따라서 이 집합 내의 원소 개수는 0개가 아니라 1개가 되겠죠. 따라서 혜영이는 틀린 말. 다음 태호. 태호도 어떤 집합이 하나 있는데 이 주어진 집합 내에 X라는 원소 하나가 들어있네요. 따라서 이 좌항에 있는 이 집합의 개수, 집합 내의 원소의 개수는 1이 될 것이고, 오른쪽에 2라는 원소가 하나 들어있는 집합이 있네요. 이 집합 내에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있냐고 물었으니 우항에 있는 이 값도 1개, 즉 태호는 맞는 말. 다음 지은이. 1, 2, 3 총 원소의 개수를 3개 포함하고 있는 어떤 집합과 3, 2, 1이라고 하는 어떤 집합, 원소의 개수를 3개 가지고 있는 집합, 이 두 개의 집합은
원소의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집합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가 분명 집합의 여러 가지 설정 중 원소의 순서, 원소를 내가 나열하는 순서는 연관이 없다라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지은이도 틀린 말. 다음 마지막으로 수지. 전체 집합이 실수 전체의 집합일 때 x는 유리수의 여집합은 x는 무리수인 것을 알 수 있다고 하네요. 우리가 수에 대한 체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실수라고 하는 집합 안에 어떤 게 있었죠? 네, 유리수 집합이 있었고 무리수 집합이 있었고, 다음 유리수 집합 안에는 정수라는 집합이 있었고 그 외적으로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하는 집합이 있었죠. 다음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와 음의 정수 그리고 0이라는 수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보시면 알겠듯이 유리수의 집합과 무리수의 집합은 교집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유리수의 집합의 여집합을 뭐라고? 무리수의 집합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따라서 수지의 말은 맞는 말. 다음 5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등식이 존재하네요. A라는 집합 안에는 X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는데 그 X라는 그 원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일단 X에 대한 부등식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등식을 풀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변에 3을 더해주게 된다면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 이상 그리고 3분의 1 더하기 3 이거를 조금만 더 이쁘게 나열을 한번 해본다면 3분의 8 그리고 3분의 10 분명히 부등식이 나왔기 때문에 수직선을 한번 그려봐야겠죠. 이 왼쪽에 주어진 값은 3분의 8 오른쪽에 주어진 값은 3분의 10 즉 x라고 하는 거는 대략적으로 2점 얼마 얼마라고 하는 수 이상 3점 얼마 얼마라고 하는 수 이하 다음과 같은 범주 내에 있는 원소들만 모아가지고 A라는 집합 안에 넣었다고 하네요.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S가 유리수의 전체 집합이면 집합 A는 무한집합이다. 무한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의 개수를 셈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그랬을 때 X가 주어진 범위에 유리수의 개수가 무한개 있냐 혹은 유한개 있냐라고 묻는 문제가 되겠네요. 3분의 8과 3분의 10 사이에는 정말로 무수히 많은 유리수가 있죠. 따라서 집합 A는 무한집합이 됩니다. 기억은 맞는 말. 집합 S가 정수 전체의 집합이면 집합 A는 무한집합이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S라고 하는 집합이 정수라고 했을 때 A라는 집합 안에는 무수히 많은 원소들이 들어가겠냐고 묻고 있네요. 그런데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이 3분의 8 이상 그리고 3분의 10 이하이기 때문에 이 사이의 정수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기 어딘가에 3이라고 하는 정수 하나밖에 존재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집합 S가 정수의 전체 집합이라고 한다면 집합 A에는 3이라는 원소 하나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집합 A는 무한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다음 집합 S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면 집합 A는 공집합이냐고 묻고 있네요. 방금 언급드렸듯이 집합 A라고 하는 거는 3분의 8 이상 3분의 10 이하의 어떤 자연수가 몇 개 있냐고 묻고 있는 건데 3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하나 있기 때문에 A는 공집합이라고 말할 수 없겠네요. 따라서 디귿은 거짓말. 그래서 결과적으로 옳은 것은 기억 하나만 존재하겠죠. 다음 6번입니다. A라는 집합 안에 X, Y라고 하는 어떠한 순서상 꼴이 들어가 있게 되네요. 근데 오른쪽의 조건을 보면은 X와 Y는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하는 중이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고등수학 상하 때 배웠지만 다음과 같은 부등식을 원래 부정방정식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이게 부정방정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x와 y, 그 값이 무수히 많기 때문인데요.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x와 y가 실수일 때의 얘기고, 근데 여기선 x와 y가 실수일 때가 아니라 정수일 때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으니 지금 여기에 대해서 순서상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놈도 분명히 0 이상의 어떠한 값을 가질 것이고, 왜? 제곱꼴이니까. 오른쪽에 있는 이 제곱꼴도 0 이상의 어떤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순서상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왼쪽에 있는 값이 0이 되고 오른쪽에 있는 값이 8이 되는 경우, 왼쪽에 있는 값이 1, 오른쪽에 있는 값이 7, 왼쪽에 값이 2, 오른쪽에 있는 값이 6, 왼쪽에 있는 값이 3, 오른쪽에 있는 값이 5, 왼쪽이 4, 오른쪽이 4, 왼쪽이 5, 오른쪽이 3, 왼쪽이 6, 오른쪽이 2, 왼쪽이 7, 오른쪽이 1, 왼쪽이 8, 오른쪽이 0.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x와 y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정수의 각각의 제곱의 값은 당연히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던 제곱수가 되겠죠? 그러면 왼쪽도 제곱수고 오른쪽도 제곱수인 게 어느 부분이냐? 분명히 왼쪽에 있는 건 0이라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곱수라고 말해도 괜찮지만 오른쪽에 있는 8은 제곱수가 아니죠? 따라서 첫 번째 케이스는 제외. 왼쪽 1이라는 값은 제곱수인 건 맞지만 7이라는 값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도 제외. 세 번째는 둘 다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 네 번째는 3과 5 모두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제외. 다음 다섯 번째, 왼쪽도 4 제곱수, 오른쪽도 4 제곱수. 따라서 4와 4가 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요. 다음 5도 3도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6도 2도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7과 1, 8과 0 동시에 제곱수를 만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 왼쪽에 있는 값도 4가 되고 오른쪽에 있는 값도 4가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첫 번째, x-2의 제곱이 4가 됐다라고 하는 거는 x의 값이 얼마? 2 플러스 마이너스 2와 같다는 의미와 같기 때문에 x 값이 될 수 있는 것은 어디? 4라는 값 혹은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다음, y 플러스 2의 제곱이 4가 됐다는 얘기는 y 값이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2라는 값과 같기 때문에 y 값이 될 수 있는 값들은 어느 거? 마이너스 4라는 값과 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겠네요. 그럼 우리는 x, y라는 순서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원수는 0과 4 두 가지. 오른쪽에 y 값을 대신할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4와 0, 총 몇 개? 두 개. 그러면 우린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a 내의 원소의 개수는 총 몇 개? 2 곱하기 2를 함으로써 4가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집합이 주어졌네요. A는 마이너스 1, 1, 2라고 하는 3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B라는 집합은 1, 3, 5를 가지고 있는 집합. 점 P를 새로 정의했습니다. 점 P 내에는 X라는 원소가 있는데, 이 X라는 원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네요. A에 있는 원소 하나를 데리고 오고 B 안에 있는 원소 하나를 데리고 오고, 이 둘을 곱해서 만들어지는 그 값을 집합 P의 원소로 두겠다고 했네요. 그럼 다음과 같이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은 A 내의 원소, 아래쪽은 B 내의 원소. A라는 집합 안에는 마이너스 1, 1, 2라는 원소가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B라고 하는 집합 안에는 1 하나, 3 하나, 5 하나. 이랬을 때 각각의 원소들을 모두 곱해어져 나오는 그 값을 집합 P가 원소로 갖는다고 하였으니, 주어진 모든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1, 1, 2, 마이너스 3, 3, 6.
마이너스 5, 5, 10. 총 9가지의 원소가 만들어졌는데 이 중에서 중첩되는 원소들은 분명히 존재하지 않아요. 만약에 중첩되는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전피 안에 중첩되는 그 2개의 원소 중 하나만 놓는 것으로도 충분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든 이 집합 내에는 모두 다 다르게 생긴 원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문제에서 묻고자 했던 것은 집합 P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면 된다고 하였으므로 마이너스 1과 1을 더하면 0, 마이너스 3과 3을 더하면 0, 마이너스 5와 5를 더하면 0. 그럼 나머지 2라는 원소와 6이라는 원소와 10이라는 원소를 더해주면 충분하겠습니다. 따라서 2와 6과 10을 더해주면 얼마? 18이 되겠죠? 다음 8번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라는) 원소와 (3이라는) 원소 2개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하나 있네요. 자, 집합 B도 C도 D도 모두 다 조건제시법으로 표현되어 있죠. B라는 집합 내에는 X라는 원소가 있어야 하는데 이 X라고 하는 원소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네요. X는 어떻게? A라는 집합 내의 원소 하나를 데리고 와서 2배를 하고 난 뒤 1을 더한 값, 그것을 원소로 갖겠대요. 그럼 집합 P 내에 있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2를 한번 데리고 왔을 때 2 곱하기 2 플러스 1은 5. 3이라는 원소를 그대로 데리고 왔을 때 2 곱하기 3 플러스 1은 7. B라는 집합 내에는 5라는 원소와 7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다음 C라는 집합 내에는 Y라고 하는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데 Y라고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번에는 A 집합 내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서 연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B라는 집합 내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서 집합 C를 구성해 보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B 집합 내에는 5라는 원소가 있기 때문에 5라는 원소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면 얼마? 25 빼기 5가 되니까 20. 이번엔 7이라는 원소를 그대로 가지고 오면 49 빼기 7이 되니까 42가 되겠죠. 더 이상 B 내에 있는 원소를 더 가져올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점 C도 마찬가지로 20이라는 원소 하나, 40이라는 원소 하나, 총 2개의 원소를 갖게 되겠네요. 다음 D라는 집합 안에는 N이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있대요. 이 N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키고 있는데 B에서 가져온 어떤 X라는 원소 하나와 C 내에 있는 어떤 원소를 하나 가지고 와서 더하였더니 그 값이 어떤 자연수에 대해서 제곱수가 되는, 그것을 만족하는 n값들만 모두 모아놨다고 했네요. 얘도 우리 좀 전에 문제를 풀었던 것처럼 표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위쪽에 있는 거는 B라는 집합, 아래쪽은 C라는 집합. B라는 집합 내에는 5라는 원소 하나와 7이라는 원소 하나가 있고 C라는 집합 내에는 20이라는 원소 하나, 그리고 42라는 원소 하나. 이 2개 값을 각각 모조리 다 더해줬을 때 그때 그 더해졌던 값이 완전 제곱수가 되냐라고 물었으니 한번 더해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과 5를 더하면 25, 20과 7을 더하면 27, 42와 5를 더하면 47, 42와 7을 더하면 49. 그럼 이 중에 제곱수가 되는 거는 5의 제곱인 25, 그리고 7의 제곱인 49가 되겠네요. 그러면 D라는 이 집합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원소는 무엇과 무엇? 27과 47은 어떤 자연수 n에 대해서 제곱이 되지 않기 때문에 D라는 집합 안에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25 하나, 49 하나. 죄송합니다. 25랑 49가 있는 게 아니라 25라고 하는 거는 5의 제곱이고 49라고 하는 것은 7의 제곱이니 이것을 만족시키는 n값을 가져오겠다고 하네요. 따라서 25랑 49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5와 7이 들어가면 충분하겠네요. 따라서 집합 D의 원소 개수는 총 몇 개? 5와 7, 총 2개가 되겠죠. 다음 9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 내에는 X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들어가 있고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중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대해서 A라는 집합이 1이 포함되었을 때 이게 지금 어떤 의미죠? A라는 집합 안에는 다음과 같은 3차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 즉 이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근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인 거예요. 따라서 A라는 집합 안에 1이라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방정식에 X 대신 1을 넣는 순간 왼쪽에 있던 이 3자식의 값이 0과 같아진다는 의미죠. 1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빼기 A 빼기 2는 0. 따라서 주어진 식을 통해서 우리는 A 값이 얼마?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다시 주어진 방정식에 A 대신 1을 넣는다면 x의 3승 더하기 2a의 x제곱 2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 그러면 주어진 3차 방정식의 근을 모두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 A 내에 원소가 다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라는 집합 안에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3차식이 x-1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x-1을 가지고서 인수분해를 해본다면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1과 x제곱이 만나서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여기 두 번째에 있는 항과 x라는 값이 곱해짐으로써 그리고 그 곱해진 값이 마이너스 1과 더해짐으로써 2라는 값과 같아져야겠죠. 따라서 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x의 개수는 3. 마지막 상수항은 마이너스 2가 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가 곱해졌으면 되겠네요. 다음 오른쪽에 있는 식 또 한 번 더 인수분해가 가능하겠죠? 어떻게? x 플러스 1과 x 플러스 2 즉 이 3차 방식의 근은 얼마고 1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이 근들을 모두 원소로 갖는 것이 집합 A라고 하였기 때문에 A라는 집합 안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1이라는 이 세 개의 원소가 들어가 있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A의 모든 원소의 합이 얼마인지 물었으므로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와 1을 모두 더해준 값 얼마? 마이너스 1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10분 문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다섯 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 A가 정의되어 있고 집합 B에는 x, y라고 하는 어떤 순서쌍이 배열되어 있네요. 그런데 y라고 하는 거는 x보다 항상 커야 된다라고 하는 조건이 붙었고 x와 y는 각각 A라는 집합 내의 원소가 되겠네요. 그럼 차근차근히 케이스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x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2인 경우 그러면 B라는 집합 내에 있는 원소를 한번 생각해 볼 적에 이 오른쪽에 들어갈 수 있는 값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마이너스 2가 여기 들어오게 되면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기 때문에 y값이 마이너스 2로 들어올 수는 없겠죠. 다음 마이너스 1은 들어올 수 있나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보다 마이너스 1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어진 조건에 부합하네요. 다음 0이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2보다 크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들어갈 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이너스 2를 제외한 즉 마이너스 1보다 큰 마이너스 1, 0, 1, 2 총 4개의 원소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x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도 마찬가지로 우측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1보다 작기 때문에 y값으로 들어올 수 없고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도 x의 값과 같기 때문에 y값이 더 크지 않고 x와 y가 같기 때문에 마이너스 1도 들어올 수 없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제외한 마이너스 1보다 큰 원소 0 또는 1 또는 2가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x가 마이너스 1일 때
주어진 조건을 만족시키는 원소의 개수는 3개. 그럼 세 번째, x = 0일 때네요. 그러면 분명히 x라는 자리 0보다 큰 값이 오른쪽으로 들어가야 하고 주어진 집합 A의 0보다 큰 값은 1 또는 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x = 0일 때의 원소의 개수는 총 2개. 네 번째, x의 값이 1일 때 얘도 마찬가지로 1보다 큰 집합 A 내의 원소는 이게 하나밖에 없죠. 따라서 1개. 만약에 내가 x의 값을 2라고 가정한다면 2보다 큰 값이 집합 A 내에 없으므로 이 경우는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 3개, 2개, 1개를 다 더한 총 10개가 되겠네요. 다음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서로 다른 세 자연수를 원소로 갖는 집합 A에 대해서 집합 B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네요. 집합 B 내의 원소라고 하는 거는 x 더하기 y 꼴로 되어 있는 어떤 원소들을 취하려고 하는데, x라고 하는 거는 집합 A 내에 있는 원소고, 즉 x가 x를 대신할 수 있는 값은 A 또는 B 또는 C라는 의미겠죠. 다음, 집합 A 내에 y라는 값도 있으므로 이 y의 값을 대신할 수 있는 원소들은 A 또는 B 또는 C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조건, x와 y는 같아선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즉 A 내에 어떤 두 개의 서로 다른 두 개의 원소를 임의로 뽑아서 그 둘을 더해져서 나오는 값들을 모두 모아놓으면 7 또는 13 또는 18이 된다고 하네요. 이때 집합 A의 원소 중 가장 큰 값과 가장 작은 수의 차를 구해달라고 하네요. 즉 A라는 집합 내에 A, B, C 원소가 각각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라는 의미겠죠. 그럼 B라는 집합은 A라는 집합 내에 서로 다른 원소들을 한번 살펴봤을 때 A 더하기 B라는 원소가 하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은 A 더하기 C, 마지막으로 B 더하기 C라고 하는 원소. 이 이상의 주어진 조건 B를 만족하는 원소는 존재하지 않겠죠. 왜? X와 Y는 서로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개만 골라서 더해진 값, 이 값들을 각각 A 더하기 B, A 더하기 C, B 더하기 C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 B라는 값을 한번 봤더니, B라는 집합을 한번 봤더니 7이라는 원소랑 13이라는 원소랑 18이라는 원소가 있네요. 그런데 A 더하기 B가 7이 될지 13이 될지 18이 될지, A 더하기 C가 7이 될지 13이 될지 18이 될지 지금 모르는 상황이죠. 하지만 집합 내의 원소들은 순서가 바뀌어도 그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성질이 있으니 A 더하기 B라고 하는 거를 7이라고 놓고 A 더하기 C를 13으로 놓고 B 더하기 C를 18이라고 놓는다고 한들 수학적 구조에 일반성을 잃지 않을 거예요. 따라서 주어진 B 내의 모든 원소들을 7과 13과 18이라는 값으로 모두 대응시켜서 관찰을 해보도록 할게요. A 더하기 B는 7, B 더하기 C는 13, C 더하기 A는 18. 순서가 바뀌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문자 그리고 세 개의 방정식을 이용하여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의 식들을 모조리 다 더해버리면 A 2개, B 2개, C 2개가 있으니 이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얼마? 7과 13과 18을 모두 더한 38이 되겠죠?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값은 19라는 값을 얻을 수가 있고요. A 더하기 B는 7이라고 했기 때문에 C의 값은 얼마? 19에서 7을 뺀 12가 될 거고, B의 값은 A 더하기 C는 18이라고 했기 때문에 B의 값은 19에서 18을 뺀 1, A의 값은 B 더하기 C가 13이라고 했기 때문에 A 값은 19에서 13을 뺀 6이 되겠죠. 다시
문제에서 물어봤던 것은 가장 큰 수와 가장 큰 작은 수의 차를 구해달라고 했네요. 가장 큰 수는 누구? C12. 가장 작은 수는 누구? B1. 이 둘의 차는 얼마? 따라서 10 빼기 B는 C 빼기 1. 11이 되겠죠?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A가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고 하네요. 그럼 집합 A라는 집합 안에는 어떠한 원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합 A에는 가족권에 의해서 2라고 하는 어떤 원소가 존재하겠네요. 그런데 2 말고 다른 원소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원소들은 나와 같은 조건을 만족을 시킨대요. 그런데 일단 2라는 원소는 A 집합의 원소라고 했기 때문에 A 대신 2를 그대로 넣어주게 된다면 분명히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거예요. 1-2분의 1은 얼마? -1. 즉, 나 조건 때문에 A라는 집합 안에는 -1이라고 하는 원소가 존재하겠네요. 다음, 다시 A라는 집합 안에 -1이라는 원소가 있으므로 다음과 같이 한 번 더 불러줄 수 있겠죠? A 대신 -1을 그대로 넣게 된다면 1 빼기 -1분의 1, 즉 2분의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 안에 포함되게 되네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2분의 1이라는 원소가 집합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이 어떻게 A 대신 2분의 1을 그대로 넣게 된다면 2라는 원소를 집합 A가 또 포함한다는 표현이 되겠네요. 처음에 A는 2라는 집합이 있었는데 나 조건에 의해서 -1 또한 집합 A의 원소가 되었고 2분의 1도 집합 A의 원소가 되었죠. 그런데 2분의 1 때문에 또 어떤 원소가 집합 A 내에 포함이 돼요? 2라는 원소. 그런데 여기 2라는 원소는 이미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존재했던 원소이기 때문에 주어진 2-2분의 1이라고 하는 원소들이 조건 나에 의해서 계속해서 순환적으로 반복되어서 나타날 거예요. 따라서 A라는 집합 안에는 어떤 원소? 2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2분의 1이라는 원소, 이 세 개의 원소만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이때 항상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달라고 했네요. 집합 A를 다시 한 번만 정의해보면 2라는 원소, -1이라는 원소, 2분의 1이라는 원소가 있었죠? 기억! 2분의 1이라는 원소가 집합 A에 포함되어 있냐고 묻고 있네요.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집합 A의 원소의 개수가 총 몇 개냐고 물어보고 있어요. 하나, 둘, 셋. 세 개 맞죠? 다음, 집합 A의 모든 원소들의 곱은 -4이다. 2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면 얼마? -1. 즉, -4가 아니라 -1이 되겠죠? 따라서 디귿이 아닌 기억, 니은만 정답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고등수학하 시크릿 매스 첫 번째 프린트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